그러면 이제 상극에 대해서 하면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맨날 이 그림은 뭐 맨날 보는 거니까 이게 상생설에 의한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상극설에 대해서 이렇게 가면은 극은 기본적으로 다들 뭐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뭐 극이 오면은 뭐 굉장히 뭐 모든 게 깨지고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를 볼 때 금극목, 목극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이렇게 해놓고 요렇게 뭐 누가 누구를 죽인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크게 잘라보면 목의 입장에서 오늘 기준으로 삼아서 봤을 때 요렇게 잘라보면은 음양관계라니까요. 그죠? 반대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실제로는 짝이라는 거예요. 짝. 그러면 왜 이렇게 옛날 사람들이 설정을 해놨느냐. 반대의 기운 가지고. 인간의, 그러니까 우리가 팔자의 뭐냐면은, 팔자에서 우리가 용신 말고, 우리 추나추동 읽어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런 게 뭐예요? 재관밖에 용신은 없다. 말이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용신을 해놨잖아요. 그죠? 그럼 재관의 용신이 이거밖에 없다. 왜, 지금 이 상태에서 음양의 짝으로서 우리 이해를 하지만, 왜 여자는 관을 짝으로 삼고, 그러니까 여자는 남편을 짝으로 삼잖아요. 그죠? 여기 여자라면 이게 남편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자 같으면 요거를 철로서 삼는 거죠. 쟤를 철로 삼잖아요. 그죠? 삼는데 왜 그래 놨을까? 처음에 나도 이걸 명쾌하게 뭔가 설명을 하기 위한 방식이 없던데, 구절에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종세,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종세, 하여튼 지금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그러니까, 지가 힘이 있으면 능히 주인이 되려 하고, 세력이 없으면 쫓으려 한다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책에 보면. 뭐냐면, 여인은 음기에 굉장히 가려져 있으니까, 웬만한 세력이 자기 팔자에 세력이 펼쳐질 때까지는 짝으로 안 삼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나서려고 하죠. 그러니까 관을 짝으로 삼음으로써, 그죠? 거기에 의탁하려 하는, 의탁을 하려 하는 속성이 있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내가 취할 수 있다면은 언제든지 쟤를 철어서 취하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도 벼슬을 참을 때 뭘로 삼아요? 반대의 이것으로 삼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벼슬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길이 열리잖아요. 자기가 사업을 한다면 능히 쟤를 취하려 하는데 어느 누구나 넌 밑에 머리를 숙여서 세력에 의존하려 하진 않거든요. 누구나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칭하는 게 일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신약이든 신강이든 상관없이 일주라고 칭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반대의 짝중에서 이렇게 삼으면 되는 거예요. 항상 이놈이 신약이냐?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팔자를 보면. 지가 이길만 하면 관을 버리고 죄를 취하려 하고, 지가 힘을 못 쓸만 하면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뭐가 올 때 독립성을 일으켜서 사업을 일으켜요. 록이나 양인이 올 때 독립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왜? 이쪽 짝을 짓다가 버리고 이쪽 짝을 지으려 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에 의하여 음양운동, 요 놈에 의하여 음양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 놈이 관으로서의 그 세력을 제대로 펼치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 놈의 세력이 있어야만, 요 놈과 요 놈 또 음양의 짝이 보입니까, 이제?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웃기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지금 육신도 다들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기초반이 아니라 이건 다 띵가먹고 지금 다 넘어왔는데, 자, 여자가 하나 있다 이거죠. 이게 여자다. 자,
팔자를 보니까 관이 있다. 시집 가겠다. 그죠? 관이 있으니까 남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식상이 없는 여자는 그 남편을 오래 못 데리고 있는 거래요. 존재하고 있으려면 반드시 반대의 짝이 있어야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무당식으로 간단해요. 식상 없네? 니는 서방 없어. 시집 간데 오래 안 가. 이래도 된다니까. 거짓말 같지? 그러니까 그 짝론을, 음양의 짝론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 논리를 알게 돼요. 뒤에 이제 또 자꾸 연구하다 보면 팔자에 재가 있는데 인성이 어떻게 돼요? 반대의 음양의 짝이죠. 그제? 그러면 인수가 없는 사람이 팔자에 재성은 있다. 니 한 망해봤지? 이래도 된다니까. 망하게 돼 있다니까. 왜? 짝이 없다는 것은 한 방향으로 가는 편중성을 반드시 가지게 돼 있거든요. 그죠? 얼마나 보기 쉬워요. 이제 이거 배웠으니까. 딱 있다. 식상 없다. 니 과부야. 된다니까. 안 맞으면 환불해 드릴게. 그게 뭐냐면, 이 재관을 보고 나하고의 짝이기도 하지만, 다른 곳하고도 짝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놈이 존재를 하고 있으려면, 그 반대의 짝들이 있느냐 없느냐를 빨리 보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면 그 순간에는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운에 의하여 보조가 이루어진다든지 할 수는 있지만 살아봐라 이거죠. 그러니까 팔자에 어떤 여자가 관이 많다, 식상이 없다. 그럼 남자 많다 하면 안 돼요. 없어요. 오히려. 왜? 그 식상은, 식신과 상관은 원래 그 관을 조절하기 위한 조절 기능이거든요. 여기서 보면 보이잖아요. 관을 농락할 수 있는 화극금. 예, 맞지? 화기가 금기를 조절할 수 있는 조절자지 죽이기 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팔자가 관은 많고 식상이 없다는 것은 이미 조절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남자가 많다를 보는 게 아니고 다관에 식상이 없다. 남자가 없네?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 거꾸로.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재만 널씬하 있고 식상이 없다. 그러면 삶의 기복이 들쑥날싹하는 거예요. 10억 벌었다가 거지 됐다가 들썩날썩 이래 간다니까. 그 구조를 딱 보면, 이 구조 속에서 딱 보면은 그 굴곡의 모양이 여기서 다 드러나요, 실제로는.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배울 때는 그렇게 하죠. 뭐 다 어렵게 하잖아요. 아생자, 아비자, 아극자, 극하자, 생하자 해가지고 쭉 해놔놓고 뭐 하고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설명을 다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용은 여기 핵심 포인트는 여기라니까요. 저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던져주고 사실 나머지 책에서 봐라. 그러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빨리 끝내니까. 한 달이라도 더 넓혀지면 수업료가 좀 싸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생각해 보신 경험이 아마 없지 싶으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들도 같이 다 해드리는 거죠. 거꾸로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결국은 뭐냐. 팔자에 관이 없다. 그죠? 팔자에 벼슬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여자가 식상밖에 없는데 시집을 갔다는 것은 뭐 때문에 갔다? 자식도 올랐고 남편을 임시로 대용하여 끌어다 썼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그걸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눈이 또 트여져 있으면 팔자 보면 알잖아요. 행복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영원히, 라면서. 그래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운에서 잠시 이루었다 해서 그게 사실은 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음양적 관계에서만 우리가 대립해서 봐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을 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부분, 자, 그런데도 뭔가 지키고 있다. 이런 거는 아주 변태적인 형태로 지킨 예문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죽은 듯이 산다. 병중에 계속 이래 산다. 아니면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제 세상을 나누는 또 방식이 또 있거든요.
그 속에서 귀신처럼 사는 사람과 인간처럼 사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한 공간 속에 있지만. 그런 속에서 그런 형태를 지켰을 때 이것은 또다시 지켜지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변칙적인 방식이고 가장 큰 툴은 이런 형식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건 좋은 겁니다. 결국 그건 음양운동이라는 거예요. 어찌됐든. 진도가 너무나 그렇게 돼. 그래서 삼극설도 마찬가지로 그게 있어야만 다시 이루어지고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32쪽 넘어가서 간지까지 나가기는 또 그렇다 그지. 뒤에 제가 오행의 갖가지 형상들 뭐 이렇게 칸 다 비워놨잖아요. 그죠? 그것도 집에서 한번 왜 그래 놨을까? 그러니까 목이라는 거에 대해서 기본형을 왜, 나무, 불, 흙, 이렇게 해놓고 답은 또 뒤에 있어요. 이렇게 쭉 보면은. 그런 것들 보고 한번 적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절대 어떤 물질적인 개념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이 목 하나에서 실제로는 어떤 운동성이라는 개념을 세우면 사물에서는 어떻고 뭐에서 어떻고 이렇게 쭉 5만 가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인데 어느 이제 철학관에서 이렇게 옆에서 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딱 이러는 거예요. 니 카드 빵꾸 났지? 딱 그렇게 이렇게 이제 신운에 갑에 올라섰을 때 그 사람 팔자를 보고 니 이번에 카드 빵꾸 났지? 어떻게 알았지? 라면서 이제 또 보니까는 왜 그러냐고 이제 제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목은 카드라. 왜 카드냐? 구부러졌다 펴졌다 하기 때문에 카드다 이거죠. 그러니까 카드가 절지에 이렇게 12운성 하신 분 알죠? 끊어진 자리 위에 앉았으니 카드가 빵꾸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 있지만 동양적인 어떤 개념에서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 목이라는 속성 자체가 실질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만물의 어떤 그 곡직성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다 포함을 다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철사가 금이다 생각하면 이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철사에 곡직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철사가 목운동을 얻었다. 이 말이 더 정확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나무가 하나 있다. 우리가 막 휘면 잘 휘잖아요. 우리 활 같은 게. 그 나무가 수분이 다 빠져갖고 꺾어도 딱딱하게 됐다. 그러면 그게 금이거든요. 그것을 금운동을 얻었다라고 칭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금은 무조건 쇳덩어리로 자꾸 이해하면서 뒤에 그 해석법에서 이제 오류가 이제 그런 데서 자꾸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동양의 미는 뭐냐? 이 수많은 어떤 사물이든 운동성이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게 목 하나에다 다 집어넣었다는 거죠. 함축의 미가 동양학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수가 됐을 때는 그 고수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 속에서 자기 필요한 것을 다시 꺼내다 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기가 있으니 아까처럼 카드로도 봤다가 목이 있으니 천리를 돌아다닌다 했다가 원래 그 다음에 이 목이 있으니 뭐 우리가 세워 올리는 건 이 건축을 하재 했다가 이 말을 얼마든지 꺼내다 쓰고 빼고 할 수 있는 게 요 단계가 가야만 역학의 나름대로의 자유를 얻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목 하나 저자를 보고 저 상황 따라서 우리 아까 8호도 봤잖아요. 그죠? 이 자체를 어떻게 봤느냐. 그 단계가 온다니까요.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구를 하다 보면 저도 이걸 다 자유롭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어떤 걸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옆에 원진을 맞고 충을 맞았기 때문에 요때는 이렇게 꺼냈어야 된다고 딱 해갖고 하면은 그 딱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게 쓰는 어떤 의미는 내가 알겠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전달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고,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동양적인 그 학문은 이렇게 접근이 자꾸 된다는 거예요. 꺼내다 썼다 넣었다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적으면서 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옛날 사람들이 그러면 그런 운동성 속에서 무엇을 보고 이렇게 배치를 하고 방향은 왜 이렇게 잡아놨으며 시간을 왜 이렇게 다 쪼개놨느냐 하는 거, 그 오행의 속성표 있잖아요. 그지? 그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간지까지 좀 넘어가기는 그렇고요. 시간은 조금 남았는데 따로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을 받고 끝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식상이 예. 관산을 친다고 해가지고 나쁘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네. 예, 그렇게 보는 게 맞지. 그래서 결국은 식상이 있으면은 예. 여자가 식상이 많으면은 예. 관이 있어도 남편 구실을 못한다 식상 예. 때문에 예.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율이 이런 거죠. 아까 목운동에서 식상이 화가 되는데 금이 있으면 이게 치니까 관을 쳐서 안 좋다라고 배우시잖아요. 그 당연하게 알고 계신 거고요. 근데 요놈과 요놈의 짝에 맞추기가 그렇게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대부분 태과되거나 불급하거나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식상이 많다면 여러 군데서 짝을 땡겨온다는 말도 맞아요. 실제로. 그리고 그 세력이 너무 강하고 관이 미약하면, 관의 세력이 미약하면 당연히 깨져버리는 게 맞거든요. 그러나 한번 땡겨올 때 또 땡겨온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식상의 목적이 관과의 음양운동을 또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까 식상이 여러 개면 생식기가 여러 개다 봐도 돼요. 그래서 요놈과 짝 지어보고, 요놈과 짝 지어보고, 요놈과 짝 지어보게 된다. 그럼 이놈과 짝 짓는다는 것은 한 서방과 짝을 못 짓는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치? 특히 이제 우리가 극악하게 보는 게 상관이잖아요. 그죠? 상관성이, 그치? 세력을 얻게 되면, 상관운에 들어오게 되면 관이 깨어지는 것으로 보잖아요. 그런데 이 상관이 예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 상관의 모양이 놓여진 상태를 관찰할 줄 알아야 돼, 뒤에는.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태고하거나 불급을 하면 깨어지는 게 맞거든요. 마찬가지로 요것과 요것의 차이에서도 관이 너무 왕하고 이게 약하면 되게 신약한 모양으로 가면은 굉장히 삶의 그 어떤 피곤한 일들로 계속 일궈지잖아요. 그지? 근데 어느 정도 균등한 세력을 자꾸 가지게 되면 딱 음양운동으로 제일 안정된 모양으로 딱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잘 보시라니까요. 정치인들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렇게 고관으로 우리 가는 사람들. 고관 중에 상관 안 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요게 뭐냐? 관을 능히 조절해 주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식상 없고 관에 묻혀있지. 죽어도 고관 못 간다니까. 만약에 고관을 가거든 3년 안에 잘려요. 그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그 상관이 훨씬 태고하고 관이 미약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상관이 관을 농락하는 모양이잖아요. 그럼 국회의원으로 가는 거라. 국회의원. 그런 구조를 뒷날에는 이렇게 쭉 관찰하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관이 관을 농락하는 그 모양이 딱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있잖아요. 관직에 있는 사람 앉지는 않고 하잖아요. 입만 갖고. 그 모양이라니까요. 그런데 선출직은 또 관이 더 세력이 있으면서 상관도 명랑하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좀 깨끗하게 생긴 것들 보면 요것과 요것의 세력이 예쁘게 생겨야만 뒤에 이오노미 관직 안에서 우리가 말하면 일종의 정치성을 가지고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력, 이거는 행정 능력 봐가지고 그놈 그 상관하고 식상하고 딱 생긴 걸 봐갖고 두 놈 다 딱 세력이 있으면 요거는 고관이다. 꼭 가게 됐다니까. 고관 중에 상관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으로 따질 때도 군인이 보통 1성 장군까지는 어느 정도 그 가면은 그게 되잖아요. 2성 장군 정도 이상부터는 정치성이 관여하잖아요. 그럼 그때 볼 때 상관이 있느냐, 식상이 있느냐 이런 걸 딱 봐가지고 2성 간다, 3성 간다를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절력에 대한 부분이 책에서 배운 거는 그게 맞긴 맞는 말인데 그 조절 능력, 음양의 어떤 조화 요소를 관찰할 줄 아는 힘이 뒤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까 뭐 재성과 인성의 조화 있잖아요. 재성과 인성의 조화도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음양성을 이야기해 놓은 건데, 예, 그러니까 사주척경에 보면 몇 구절인가 모르겠는데 뭐 1구절부터 나오거든요. 이렇게 뭐 군급 정제 득비 이제 명강강 바요상관 준상관 가상관 하다 보면 16번인가 보면은 나오는 게 재인 불애라는 말이 나와요. 재와 인수는 서로 구애됨이 없어야 된다 하는 말이, 그게 뭐냐면 가장 큰 그 어떤 음양 운동을 갖다 하는데 이 인성이 모든 것을 다 조절해 주거든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인수 없는 팔자는 니 한 번 망해봤지 않으면 된다니까요. 한 번 털게 돼 있다니까. 왜? 엄마 없는 하늘 아래의 인생하고 똑같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왜냐? 그 사람이 돈을 벌었다 해도 재성이 인성을 파괴한다라고 배우지만 실제로는 재와 인성이 짝이 됨으로써 요놈 둘이가 예쁘게 생긴 거 있죠. 끝수로 잘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짝이 어떻게 맺어지느냐를 아직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없잖아요. 그지? 그런 거를 저런 중심점에서 잘 사는 사람의 인성과 재성을 잘 보라니까요. 그러면 저런 식으로 다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짝에 맞춰져서 딱 존립해 있는데 고려되어 있다는 거죠. 그 구조 자체가. 대충 아시겠지, 무슨 말인지. 네. 또 질문하실 거 없습니까? 예. 네, 저 금이 네. 지지에 금이 많으면 재무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천간에 예. 금이 많으면 그건 어떻게? 그 정신적으로만 부재 근기를 이룬다. 그러니까 주고만 하는 실질적인 소리가 없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렇게 천은 무조건 정신적인 면에서 일종의 추구하는 바라고 보면 되거든요. 추구하는 바. 근데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건 뭐냐면은 현실, 예. 극복하기 어려운 실제라는 거죠.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니까 지는 뭔가 여기서 추구하는 바가 따로 있는데 지지가 해, 자, 축이다. 그러니까 맨날 노는 골목이 해자축 골목에서 놀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놀게 돼 있고. 그럼 나는 다른 세상을 꿈꿔도 이상하게 그 환경 속에서 못 벗어나는 거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장하쌤이 이제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계란 병아리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얹어놔 놓고 프라이팬 위에 불 뗀다 이거죠. 그럼 지는 고결하고 순결하게 살고 싶어도 요 위에 사람 딱 얹어놔 놓고 불 떼면 어떻게 돼요? 정신적으로 고고한 놈이건 아니건 간에 전부 뜨거워서 이렇게 뛰어야 된다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환경을 만들어준 것이 지지다. 그러니까 천간을 딱 덮어두고 진짜 정신적 세계로 사는 사람 없잖아요. 고결함. 나는 민족을 위하여 죽을 것이다. 이 중에 한 명도 없잖아요, 솔직하게. 그런 정신세계를 두고라도 지지만 보면 이 사람이 처해져 있는 환경, 습성, 운동성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그 속에서 모든 실마리를 찾아서 거꾸로 이걸 뒤집어 올리면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향배 있잖아요. 어떤 방향이나 놀 수 있는 공간의 한계가 딱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르쳐줘도 전부 보면 갑일주에 자를 만났으니 이게 끝없이 반복되는 수업과 현실이죠. 그러니까 그걸 진짜로 이렇게 연습하는 사람들은 잘 없더라는 거죠. 지지만 보고 한다. 저도 그거 극복하는데 한 2년 걸렸어요. 워낙 습성이 들어놓으니까 지지만 가지고 이 사람의 직업을 한번 맞춰보자 해가지고 해보니까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제 어떤 예문이 나온다든지 할 때 우리가 파워 있잖아요. 이 팔자가 파워가 있다 없다. 이미 그 자체가 역동성을 가졌다 안 가졌다가 바로 지지 딱 보면서
보이는 거죠. 토끼 묘묘묘 있다. 토끼같이 사는 거라. 그죠? 범범범 있다. 그럼 범같이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간지할 때 이제 쭉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그 지지에서 가지고 있는 그 글자들의 운동성을 먼저 파악을 하는 게 뒤에 그 팔자를 갈 수 있는 한계성에 대해서 빨리 파악이 되는 거죠. 그게 습성화만 되면. 근데 이렇게 이야기해줘도 안 하더라. 이게 이제 문제죠. 연습을 안 하더라. 그래서 나름대로 다음 주부터는 숙제가 나갈 건데 한 번도 숙제 검사해 본 적은 없고 전부 이렇게 탁 집에 가셔서 책 탁 던져놨다가 그냥 다음 주 탁 책 들고 오시지 말고 그래도 한번 숙제 낸 거는 한번 푸시고 그래 오십시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부터는 간지로 해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오늘 고생 많으십니다. 예.